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야말로 강추위가 엄습한 하루입니다. 서울 지역 영하 7도로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밤늦게부터는 눈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건강은 물론 시설물 관리까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2월 5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비닐봉지째 버리는 용산구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논란입니다. 비닐을 넣어도 된다, 안 된다가 쟁점입니다. 서울시가 탑골공원 일대에 조성한 라키거리가 홍보 부족과 관리 부실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기반시설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던 가리봉동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놓고 논란입니다. 비닐봉지째 버리는 방식인데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비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구가 사용하고 있는 RFID 대형 감량기입니다. RFID 카드를 대면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열리고 비닐봉지째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닐봉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돼 사용이 편리하지만 음식물이 건조된 이후 배출되는 처리 부산물이 논란입니다. RFID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처리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도 업체를 선정할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충족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봉지와 함께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할까? 해당 업체는 비닐이 걸러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닐과 음식물을 기기 안에서 함께 건조한 뒤 이를 체에 걸러 비닐과 뼈 등을 분리한 후 나머지를 퇴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닐봉투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나옵니다. 눈으로도 다 보이고 쉽게 선별할 수 있는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걸 전문 시설로 가져가면 선별기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용산구 역시 처리 부산물이 재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업체가 수거한 부산물이 퇴비 제조업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류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로요? 네네. 이송을 받는 비료를 받는 회사로부터 저희가 이제 일종의 확인서 같은 거를 받은 게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처리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담은 비닐봉투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비닐이 함께 들어가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비닐이 분해라도 되는 어떤 특수 성분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인가요? 실제 지난 2009년 모 업체는 비닐봉지째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했지만 비닐이 검출돼 사료나 퇴비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의정부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비닐이 성분이 피부에 돼가지고 가축 사료로는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한편 해당 기기는 이미 타 자치구에서 부산물 재활용이 문제가 돼 RFID 정식 사업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비닐재 수입하는 방식이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그때 시민사위원들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점수를 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들은 비닐과 음식물이 함께 건조될 경우 부산물의 비닐, 즉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량기에다 넣어서 그걸 재활용을 하겠다. 그 필름은 분해가 안 되고 건조되면서 분쇄가 되면서 그 안에 잔류하게 되는 거죠. 퇴비로 쓴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농지 오염. 비닐봉지째 투입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놓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구 RFID 사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1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신 구청장 변호인 측은
탄핵 정국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해 비방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 예상 못한 만큼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신현희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2일 열립니다. 오늘 현장 연결은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리봉동은 최근 영화에서 우범 지역으로 묘사되기도 했죠. 저도 영화는 재미있게 봤지만 그곳에 사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도시재생을 통해 이 같은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리봉동 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저는 구로구 가리봉동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 자리 잡았군요. 먼저 이 가리봉동이 변신을 시작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인데요. 먼저 지난 3월에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착공을 했고요. 중심도로 건립, 그리고 불량도로와 하수관거, 보도 등 기반 시설 정비도 속속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재생 일환으로 이곳 가리봉동 시장을 현대화하는 공사도 지난달 20일 착공했습니다.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또 무엇보다 주민들은 그동안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미지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풍경을 보시면 상점 간판은 물론 간판에 진열된 음식을 보면 이곳이 한국이 맞나 할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네, 가리봉동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 동포 6,500여 명, 여기에 한족까지 합치면 7,400여 명의 많은 중국 국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동포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동네 이미지까지 안 좋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동네가 바뀌면 잘못된 편견도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시 화면 보니까 시설 자체도 좀 노후화된 게 사실인데 여러 다른 사업들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몇 번 전해드렸으니까 이 가리봉동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관계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가리봉동 시장 현대화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 시장에 설치된 천막형 비가림 시설은 어둡고 노후화되어서 전기안전 및 화재에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방도로 확보, 그다음에 아케이드 지붕과 측면의 자재는 난연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불에 타지 않는 화재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가리봉 시장의 아케이드 사업 구간은 길이 204m, 폭 6m, 총 공사비 1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지금 아케이드가 많이 낡아서 이렇게 뜯어진 곳도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큰 사업이 아케이드 바꾸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케이드 설치가 곧 시설 현대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 편의시설 설치 사업, 노후시설 보수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 중안에서도 가장 보행자의 안전, 또 깨끗하게 이 보행자들이 깨끗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또 노후 간판 및 전선 정비,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또 이런 다수의 시설 사업이 총망라되는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케이드 외에도 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편의시설이 좀 많이 지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물론 안전을 대비한 소방시설 설비를 포함해서 맞춤형 도로 포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선명한 간판을 위한 LED 간판, 고객지원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 이외에도 향후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순조로운 사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 기자. 가리봉동 쭉 취재해 오셨는데 그동안 느꼈던 이 가리봉동에 대한 느낌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 간판도 많고 지나다니시는 분이 중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이지만 위화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한때뿐이고요. 자주 오다 보면 좀 이국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꼬치 좋아하는 박 기자도 이곳에 한번 와서 네. 즐겨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리봉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새 단장을 꿈꾸고 있는 가리봉동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탑골공원 일대에 어르신 친화거리인 락키거리를 조성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락키거리는 어떻게 조성해 운영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탑골공원 일대에 어르신 친화거리를 만들고 상인과 주민, 어르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락키거리 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락키거리 바로 옆에 위치한 실버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8회째, 락키거리에서 악기를 배운 어르신들도 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공연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락키거리 연습실에 모여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우리도 늙었지만 우리도 80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마음적으로 음악적으로 도와주고 한다는 것 만족을 느끼고 흐뭇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년층 지원 기관인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도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공방 프로그램과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제 시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주먹밥 만들기, 지역 가수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리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보도자료에서 간판과 화장실,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락키거리 일대입니다. 이곳부터 저 끝까지 100m 구간인데요. 이 락키거리 내 11개 가게에는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글자 크기를 키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을 먹거나 급하게 물이 필요할 경우 생수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생수 제공 등의 서비스 마크, 어르신들의 노상 방뇨를 막기 위한 어르신 우선 화장실, 지팡이 거치대와 심장 충격기 등 서울시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시설물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수 제공 등 서비스 마크 설치는 해뒀지만 정작 락키거리를 자주 방문하는 어르신들조차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수 제공 저런 거 마크 혹시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나 그거 안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또 식당을 이용할 경우 생수를 준다는 의미인지 공짜로 생수를 제공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좀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냥 드린다는 얘기예요? 또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 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배터리, 비상벨 등을 매월 점검해야 하지만 관리자조차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점검 혹시 해보셨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는 몰라.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실습은 못 해봤으니까. 관리를 맡고 있는 종로구 보건소는 관리자가 매달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을 하도록 안내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맨날 하라고 안내는 드리는데 항상 일단 저희한테 뜨는 거는 3월달에 썼고 매월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정확한 점검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락키거리가 조성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락키거리가 일본의 스가모 거리와 같은 어르신 특화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또 설치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송지혜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의 정책에 아동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아동 친화 도시를 내세우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동의 권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마련된 아동 권리 강연. 아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로구는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서울자치구는 총 15곳. 아동들을 위한 도시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곳은 총 5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정책을 실행하며 유니세프의 심사를 통과한 곳으로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특히 중구는 도심지라서 공동화 현상도 있고 상업과 산업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맘 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커나가는 데는 좀 취약한 점이 있다. 이래서 우리 아동 친화도시로서 인증도 받고. 아동 친화도시란 UN 아동권리 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의견을 말할 권리, 교육과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가운데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은 물론 도시 전반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돼 아동 정책을 내세우는 자치단체는 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아동 친화도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아동들의 권익 신장과 또 아동들의 그 성장을 돕는 그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 아동 친화 도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자치단체들의 참여는 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자치구별로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곳부터 실질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 어린이의회와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구성해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아동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동행카드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아동 친화 정책으로 대상 학생 90%가 신청하며 연간 10만 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이 이제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좀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영향 평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내년도 중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욕구 조사를 해서 그 아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성북구와 종로구, 강동구 등을 포함해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전국 48개 지자체가 가입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현재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치단체 차원의 아동 친화 정책이 주가 되고 있어서 지방의회나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 그리고 구의회와의 협업 체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아동 친화 도시는 구청 혹은 시청 위주의 행정자치단체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함께 하느냐 사실 이게 조금은 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권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가정에서 남는 식재료들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대부분 냉장고에 오래 방치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결국 버려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남는 식재료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공유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로 전업주부 32년 차인 이영숙 씨. 현재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장을 볼 때면 늘 고민입니다. 필요한 식재료는 소량이지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구입한 식재료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턴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남는 음식은 기부하고 필요한 식재료는 가져올 수 있는 나비 냉장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비 냉장고가 운영됨으로써 진짜로 소량씩 있잖아요. 뭐 소스 같은 것도 갖고 온 적도 있고. 절인 배추와 무 등에 기부자의 이름과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 2동에서 운영 중인 나비 냉장고에 기부된 식재료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하루 1인 2품목에 한해 식재료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콩나물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이렇게 사다 놓으면은 조금씩 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기고부터는 이걸 갖다 놓으면은 또 유익하게 갖다 주시는 분이 있고. 냉장고 옆엔 지역 주민들 간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됐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업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된다면 1호점, 2호점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웃과 음식을 나눠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나비 냉장고. 서초구는 앞으로 6개월간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냉장고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감을 두었던 많은 외국인들. 많진 않지만 취재를 통해 만나본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과 동포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순박하고 친근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이곳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일 텐데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인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